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2025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출발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정말 뜨거운데요. 기분 좋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CES에 대한 기대감으로 4% 올랐고요. 테슬라도 8%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다르게 이벤트가 많습니다. 내일부터 CES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이 8일에 공개가 되고요. 9일은 미국장이 휴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0일에는 미국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연초라 그런지 많이 잡혀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혹시나 또 금리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야기가 나올지, 그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춥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을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강원 일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되었고요. 눈비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충남, 전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라도와 제주도에 눈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파가 온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 가깝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마스크 꼭 끼시고요. 빙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누나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22일부터 28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중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는 1000명당 73.9명을 기록했고, 3주 만에 10배나 늘어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또 중국 감염병, 지난번 코로나도 우한이었죠. 이번에도 우한에서 HMPV가 감염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고, 국내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유행하는 만큼 예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입주민분 한 분이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을 갔다 왔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봤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혹시나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좀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기리분들 혹시나 감기 증상이 좀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지금은 마스크를 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다음입니다. 삼성 SDI 실적이 당분간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EV 배터리 주요 고객의 강도 높은 재고 조정과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리콜 관련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시행 예정이던 탄소 배출 규제도 완화가 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KB증권의 목표가를 5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자, 왼쪽에 보다시피 주봉입니다. 그냥 계속 떨어지는 칼날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바닥을 기는 게 몇 개월 정도 이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평선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저기리시 그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러한 얘기를 그때 한번 또 공부를 해볼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멀리서 보고 트럼프 취임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 리튬 규제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정, 그리고 핵심 광물인 리튬이랑 갈륨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 배터리를 지배하는 중국이 칼을 빼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중국이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뭔가? 당연히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얼마 전 HBM 관련 규제를 시작하자 그 다음날 바로 광물 수출을 제한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보완하는 규제를 꺼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수혜주가 있겠죠. 웰크론 한테, 코스모 화학, 금양 등 이러한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2차 전지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또 친환경 관련주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어닝 쇼크라고 하네요. 하나솔루션 또 어닝 쇼크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하나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내리며 어닝 쇼크를 전망을 했습니다. 자, 현재 하나솔루션의 컨센은 95억 원 흑자를 예상 중인데, 그런데 13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적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이유는 태양광 업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초 소재와 기타 부분의 부진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도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RA 세액공제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가 되고 여전히 태양광 모듈 재고는 과잉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부터는 관세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업황 턴어라운드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본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도 올해 저점을 한번 찾는 여정이 시작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또 공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경기 침체 소식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다고 하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시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오는 소식을 보면은 미국은 뭐 맨날 경제가 너무 좋아서 예상보다 좋아서 금리 인하를 늦추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하죠. 체감 경제 지수 중 하나인 생활 형편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은 올해 내내 100포인트 이하를 기록하고 그리고 12월엔 87로 1년 만에 최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살림이 좋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물가, 그다음에 환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국내 식품, 유통업체들은 70% 이상이 수입 농수산물을 사용하는데 환율이 높다 보면은 그걸 사오는 것 자체가 비용 부담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업체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가격 인상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욱더 다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이만큼 차이 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아시나요? 참고로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바로 베리어 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당장 다음 달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죠. 이런 배려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기릿은 이거 보니까 바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 종이 빨대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피해를 뭐 누가 보존해 주지도 않고 결국은 착실하게 종이 빨대 전환을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들만 피해를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샘 올트먼이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가진 AGI에 도달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도대체 뭐라고 했나 봤더니 X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특이점 근방이다.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AI가 특이점에 이미 도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저기서 최근 나타나는 글이 많습니다. AI 버블론. 결국 지금 증시는 매우 좋지만 닷컴 버블이랑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실제로 진짜 빠르다면은 생산성 향상이 그렇게 빨리 온다면은 버블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와인 소비량, 술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 주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주류 소비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작년에 술 관련주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였다고 합니다. 저 세계 최대 주류 기업인 디아지오라는 기업, 기네스와 스미노프를 파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페르노리카라는 기업, 발렌타인과 로얄 샬루트 등으로 유명한 친구들 전부 다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과 중국에서 술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류 관련주가 하락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어제 이러한 소식도 나왔죠. 미국에서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이 알코올은 암을 유발한다 이러한 경고 문구를 술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통령인 트럼프가 술을 안 마시는 거로 또 유명하다 보니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끔 보다 보면 좀 신기하긴 하죠. 담배에는 경고 문구가 그렇게 박혀 있는데 술은 오히려 광고를 하는 모델분들이 딱 박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뭔가 담배는 나쁘고 술은 괜찮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분위기도 몇 년 새 바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조정받은 네이버, 그러나 다시 매수 리포트가 등장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네이버의 성장세에 집중하며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자, 커머스 사업 부분은 쿠팡이 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3시간 배송, 당일 배송 등등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광고도 강세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뭐 계속 보고 있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네카오 최근 들어서 확실히 추세를 반전시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조금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분들이 아까 그 2차 전지나 친환경 관련주 또한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업들 바닥을 찾고 싶다면은 네이버 차트랑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애들은 대부분 요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조금은 깝깝하다고 합니다. 최근 탄핵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엄청나게 급등한 적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설령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호재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국은 이 친구가 더 올라가려면 실적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네이버랑 비교하면 아쉽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네이버는 서프라이즈를 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카카오는 오히려 매출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어서 일단은 네카오 중 네이버가 더 좋다. 이러한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바야흐로 우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년 미국 로켓 발사가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하며 그 중심에는 당연히 스페이스 X가 있었다고 하네요. 총 145건 중 134개가 스페이스 X 로켓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는 2017년에 비해서 5배 수준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 와중에 로켓 발사장이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뭐 터미널도 아니고 뭔가 좀 신기하네요. 자, 참고로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500조 정도라고 합니다. 삼전이 330조, 하이닉스가 140조니까 두 개 합쳐도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스페이스X는 어떠한 기업이 앞으로 될지 많이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중국 경제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52.15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는 서프라이즈다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 2기가 코앞이다 보니까 아직은 걱정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중국 증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최근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려면 어떠한 트리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트리거가 나타날지 그리고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꼭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ETF 투자를 주로 한다면 관심을 꼭 가져야겠죠. 비트코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트럼프 취임식을 기점으로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 반대로 오히려 떨어질 거다 이러한 부정론으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다시 또 올라와서 어느덧 1억 5천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보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엘살바도르가 정책을 뒤집었다는 점, 트럼프가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서 쇼한 거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점점 그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론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상승론자도 많겠죠. 비트코인이 글로벌 차원의 달러 약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인플레 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필수적 수단이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부자 아빠는 또다시 이야기를 했네요. 올해 비트코인 5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과연 비트코인은 올해 말에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을지 아니면 뭐 쭉 빠져서 뭐 1억 원 아니면 혹은 뭐 한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빠져 있을지 올 연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블릿도 폴더블. CES를 앞두고 다들 신제품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폴더블 제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화면은 펼쳤을 때는 태블릿 두 개를 합친 만큼 크지만 거의 노트북 크기죠. 그런데 저으면은 13.1인치로 작아져 태블릿처럼 쓰다가 노트북으로 바꿨다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LG에서도 폴더블 태블릿 출시가 되었고 애플도 삼성도 폴더블 태블릿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폴더블 관련주도 또 움직일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